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MOU를 맺고 지분의 51.17%를 넘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지난달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될지, 아니 인수가 될지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노동자라는 익숙한 역사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체불된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들에게는 인수대금을 깎기 위한 거래 대상일 뿐입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이 두 항공사가 약 250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애꿎은 노동자만 생활고에 직면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즉시 항공운항을 재개하라! 체불임금 즉시 지급하라!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몇 달 정도 임금이 밀렸다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3월 2일 날 이제 SPA 주식 매매 계약서를 이제 썼죠. 그때 체결이 됐는데 2월 달부터 사실은 임금은 체불이 됐죠. 네. 임금은 40%만 지급을 하고 3월 임금은 전체 다 4월, 5월까지 해서 지금까지 한 누적된 임금 체불액은 한 2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이렇게 임금이 계속 체불되다 보니까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지금 뭐 택배 아르바이트 아니면 식당 아니면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일일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뭐 급한 대로 또 은행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살겠다고 은행에 또 알아본 사람들은 이게 또 4대 보험료가 지금 체납이 돼 있고 저희가 또 유용 횡령 또 고소를 해놓은 상태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미납이 돼 있으니까 은행 신용대출도 지금 어려운 상태라요.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 우려하는 건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계속 간다면 노동자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까 봐 그런 게 되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타항공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영업 적자가 났었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지금은 운항이 중지가 돼 있다 보니까 분기별로도 수백억 이상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 체불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체불 임금 해결은 지금 뭐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는 알 수가 없죠. 어쨌거나 지금 책임 소재를 서로 따지고 있는지라 노동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서든 받던 지금 생존이 달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한테서 받던 체불임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 두 당사자 이상직 오너 일가와 제주항공이 최근 노동자 생존에 걸린 그 체불임금을 갖고 계속 싸우면서 그 사이에 낀 노동자들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원래 사실 애초에 계약은 말하자면 제주항공에서 이제 안고 가기로 지금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연 사실 입장을 지금 제주항공이 바꿨고 그래서 이 밀린 임금에 대해서 우리는 주지 못하겠다. 그러니 이상직 오너 일가가 그것을 해결해라라고 지금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통보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계약사항을 지금 변경하겠다고 하는 사실 의지를 지금 보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이상직 그 오너 일가가 임금을 갖다가 스스로가 알아서 그것을 갖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자기가 돈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가 지금 현재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그러면 체불임금에 대해서 포기 같은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3월 26일 날 회사 이제 사측 대표들이 근로자 대표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여는 자리에서 이미 그 얘기 4월에서 6월 휴업수당 반납, 그다음에 2월, 3월 급여는 최대한 지급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했고 향후 고용 유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죠. 향후 고용 유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재 62명 아직 정리해고 명단 발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 그거는 아니다. 62명이 내보내고 향후 제주로 인수 이후에 고용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은 이미 그러면 이상직 오너 일가한테 지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직 오너 일가는 제주항공에 매각대금 545억을 통째로 다 다오. 나가면서 내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나갈게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기업 이 매각 과정이라고 한다면 제주항공은 훗날 뭐 소송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545억 중에 250억 체불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주고 본인들이 이 이스타 법인에 들어와서 노동자들한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거죠. 교수님, 사실 저희가 이제 회사 측 관계자를 모시지는 못했는데요. 예. 이렇게 지금 주식 인수 관련해 가지고 양방이 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아요. 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지금 이 구도를 보고 있으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 지금 삼각 그런 게임을 벌이고 있는 그 협상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 협상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게이닝 파워입니다. 바게이닝 파워. 즉 협상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협상 능력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곳이 제주항공이에요. 두 번째가 이스타항공, 그다음에 미안하지만 맨 마지막이 지금 노조 쪽이에요. 갑이 지금 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을은 병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이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제주항공은 특징적인 게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지금 이 접근 자체가. 지금 보세요. 지금 또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속해서 지금 제주항공은 전략적으로 늘어지고 있어요. 이게. 만약 여기에서 인수를 포기한다고 하면 인수 포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자꾸 그 말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또 재협상을 계속 시도하면 특징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끝내는 바게이닝 파워가 있는 사람에게, 있는 집단에게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 게임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논의됐었던 금액에서 100 몇 억이 나중에 또 다운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스타항공에서 말하는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결국 그렇게 해서 회사 가격이 합정이 됐으면 체불임금도 그 안에서 분명히 논의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와서 갑자기 오너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오너 일가를 비호할 생각은 없는데 약속을 어긴 건 저는 분명히 제주항공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 시각이에요. 그 시각이에요. 저도 이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가불관계가 형성이 됐냐는 거예요. 제주는 완전한 갑이고 이스타는 완전한 을로 지금 변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작년 12월 MOU 비밀 조항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런 가불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며 그 비공개에 있어서 예. 공개 못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을 발견을 했길래 이런 가불관계가 형성이 됐냐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고 네, 있어요. 그렇죠. 어떤 비밀 조항이 있길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사이 이런 가불관계가 형성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미 계약상으로 그 동남아 어디 태국인가요? 필리핀에서 네. 기업 결합 심사가 완료가 돼야지 그 요건이 충족돼야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그것 때문에 미뤄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기업결합 심사는 예. 표면상의 문제이고 네. 그거는 사실 뭐 보름도 안 걸리는 문제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태국 노선 결합 심사, 네. 그다음에 베트남 노선 결합 심사는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인데 네. 그걸 핑계로 이 인수를 지연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번에 나타난 게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결국 제주항공은 계약 변경 요구를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매각 대금을 결국 깎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노조에서는 이스타항공 오너 일가 쪽을 압박하는 거 외에 제주항공 측도 좀 압박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제주랑 압박을 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죠. 네. 억지로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는 조건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공식적인 이스타항공의 어떤 명시적 요구가 있었나요? 있었죠. 어떤 거가 있었나요? 최초의 정리해고 대상자가 45%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22%로 줄이면서 예, 여기에 대한 고통분담 비율이 생긴다. 왜? 원래 우리는 45%를 내보내기로 했는데 네. 22%밖에 안 내보내니 네, 우리가 본인들이 정말 많이 봐준 거다. 예. 대신에 고통분담금이 생기니 나머지 22%만 정리해고 시키더라도 남아있는 인원은 30%의 임금 삭감이 삭감은 들어가겠다.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 22%를 내보내기 위한 정리해고 기준도 이미 근로자 대표 5인과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인이 끝나고 그래서 계약직들은 이미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예, 됐고 예. 이스타포트는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고요. 나머지 조종사를 포함한 9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조종사 노조가 우리 직군에 대해서는 사람 내보내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예. 그래 고통분담 더 지겠다. 예. 그래서 우리 임금은 n분의 1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도 그럼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남아있는 인원 일반 직군 62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희망퇴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단행을 예, 안 했잖아요. 예, 예.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아직 단행을 안 했고 그 62명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는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을 할 거고 그렇죠. 이 지금 영업 양도형사가 끝나기 전까지 버티면은 일단 저는 큰 무리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조금 걱정하는 일반인의 시선으로 어떻게 풀어보자면 굳이 이제 이스타항공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스타 오너가 소위 말하면 먹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근로자들 임금을 포기시키고 제주항공에 인수를 시키는 게 본인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근로자들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혹시라도 이러다가 체불임금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해서 이제 파토가 나면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면 차라리 그렇게 되느니 조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임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고용 승계를 받고 제주항공으로 인수돼서 계속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저희는 이미 그 단계도 뭐 생각을 충분히 해봤고요. 제주항공이 결국 파산한다는 얘기는 제주항공이 인수를 불발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예. 맞아요. 저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인즉슨 제주항공은 이미 타항공사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할 때 TA에는 6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주항공에는 400억을 지원을 했어요. 왜 제주항공이 TA보다 규모가 그렇게 큰 뭐 6배 정도 되는 회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40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다는 이유는 이스타항공엔 한 푼도 지원 안 했고요. 네네. 그러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는 조건 하에 주는 돈이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그 조건 하에는 고용 유지를 하겠다는 의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제주항공에 추가로 인수지원금이라고 주는 산업은행에서 나오는 돈이 1,700억 원이에요. 그 돈 역시 그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고용 유지입니다. 뭐 파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건 네네. 어차피 예측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파산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 네. 자,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손익 계산을 지금 분명히 따질 거예요. 그 증거는 지금까지도 제주항공이 했었던 일련의 행태의 작태를 보게 되면 그 일들을 지금 계속 해온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냥 날로 먹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처음에 돈 깎았죠. 600 얼마에서 이번에 또 다시 체불 임금까지 떠 넘기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인수 금액의 반절 가격도 안 되는 것으로 뭐 거의 한 300도 이런 정도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다가 그만하겠다고 이제 끝이 나게 되면 네. 자, 어떤 일이 생길 거 최후의 선택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제가 보기에 좋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약금 쪽으로 냈었던 한 100억 정도 손해 보고 예, 일단 그리고 그냥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포기한 중요한 이유는 자 시장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렇게 어려운 항공업계의 상황이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예측과 판단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하고 해도 사실 그런 약간의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저는 오히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제주항공이 삼도덕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던 그렇죠. 게 그래서 그래요. 그걸 알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제가 아까 가불병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발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주항공에서 봤을 때는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그렇게 되면 더 속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정확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에 있는 회사도 사라지는 판에 그렇죠. 누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습니까? 파산해버리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제주항공 쪽에서는 계약금 교수님은 아까 포기 안 할 것 날려버리면서 같다고 하셨잖아요. 포기를 안 해요. 정확히 질문을 잘 주셨어요. 왜? 포기를 해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만약에 포기를 할 거면은 벌써 소리 없이 조용히 포기하고 말았죠. 왜 근데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주항공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압박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제협상을 다시 해서 최대한 깎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포기를 하면 안 되느냐? 제주항공 포기를 하면 잃을 게 많아요. 첫 번째, 시장에서 구축해놓은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를 포기해야 해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지금 국내선에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거의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타항공 인수하게 되면 제주항공이. LCC 업계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실 국제 여경 면에서도 거의 넘버2 지위에까지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아주 절호의 기회이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신뢰성 구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꼭 제주항공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이 소탐 대시를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200억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게임이론에서 말할 때 장사를 하루 이틀 하라고 안 하고 아닙니다. 만약에 기업 경영을 몇 달 하고 말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상도덕이 없다고 그러냐. 우리가 그 기업을 얘기할 때 레퓨테이션 얘기를 많이 해요. 레퓨테이션.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자기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이 판을 흔들어 놓고 또 슬그머니 재협상할 것처럼 해서 계속해서 이거 단가 낮추고 하다가 또 빠진다? 그리고 만약에 노동자들 분들 결의에 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얻을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주항공은 인수 포기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더 화가 나냐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90몇 명의 합의에서 조종사 직구는 정리해고 못한다라고 해서 30몇 명은 다시 고용 유지됐고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스타항공이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거기 있는 대부분 다 지상직이나 객실 승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종사 노조가 그렇게 역할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지금 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아까 60 몇 명은 정리해고 하기로 했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60 몇 명이 정리해고가 될까 안 될까를 우선 저는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보는데 지금 오너 일가 욕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은 전 제주항공이 원하는 구도에 빨려 들어가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전북도민, 우리 전북의 청년들이 고용이 지금 나앉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체불 임금 신경 안 써도 영업 양도 되면은 양수기업이 그 승계한다니까요. 이게 저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예. 이양승 교수님 뭐 말씀만 들으면 마치 이제 제주항공이나 애경그룹의 선의 또는 상도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허탈하긴 한데. 근데 제가 잠깐만요. 예. 노무사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게 예. 그 말씀했잖아요. 제주항공의 의도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 이게 제주항공이 노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노조에서도 제주항공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꾸 보다 더 자꾸 대화를 해서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 모든 구조조정, 정리해고, 희망퇴직 이런 것들 뒤에서 종영한 건 제주항공이다. 그럼요. 저희도 네,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물론 네. 당연히 제주항공은 욕을 저희한테 먹어도 시원찮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창구가 막혀 있어요. 맞아요. 제주항공이 있고 이스타항공이 가운데 있고 노동자들이 제일 밑에 있어요. 이게 비켜야 얘기를 하죠. 노조에서는 지금 제주항공과 직접적인 창구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교수님 지적처럼 정부와 산업은행 자금이 나가는 만큼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노조 측에서 요청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동안 노동조합이 계속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죠. 예. 기자회견도 하고 청와대도 가고 정말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동안 네. 그 한 2달여 동안 일어난 일이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정부가 저희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에 대한 대답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배제였습니다.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그 저비용 항공사들한테 뭐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그건 역시도 이스타항공에는 지원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사실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니? 국민의 세금 걷어서 돈으로 지금 40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명칭 자체도 방금 이야기했잖아. 기간산업 안정기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90%는 FSC, 예를 들어 대형 항공사예요.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 중에 LCC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기업에게는 3천억 정도밖에는 배당이 안 됐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제도 자체, 국가가 행하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정책적인 개입이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CC를 갖다가 살리려고 하는 개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형 항공사를 갖다가 유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익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정부의 기조 자체가 LCC 통폐합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주항공에 의도죠. 예. 독점 지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부총리가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면서 40조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대기업한테 몰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래서 돈이죠. 저희는 대기업 예. 안정자금이다 이거는. 예.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거는 도산촉진자금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도산 촉진 자금. 고용노동청에서 최근 이제 시정 지시를 해서 이스타항공 측의 체불임금 해결하라 이 정도는 했다고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어쨌든 정부에서 제주항공의 자금 지원은 하기 때문에 제주항공 측의 임금 체불도 해결하고 고용 승계도 하라고 압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정부 자체가 기조가 노동자의 삶을 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노동자들이 이렇게 임금 체불로 고통을 받고 극한 상황까지 몰려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각 이해관계 주체들에게 바라는 바라든지 아니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항공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돌아가면서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정부의 역할은 어떤 때에 빛이 나야 되는 거니 사실 경기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잘 했대 그때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부가 경기의 심판자로서가 아닌 심판으로서가 아닌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의 입장에 쳐다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더욱 불씨를 키우게 되는 꼴이 된다라는 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이스타도 사실은 제주항공으로 넘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급하게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협상의 여지도 스스로가 지금 제대로 지금 찾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군산공항을 모공항으로 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라든가 어떤 우리 지역 젊은이들을 많이 채용한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목소리는 그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군산공항이 앞으로 새만금공항이 될 텐데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지금 셧다운을 그냥 계속 팔짱 끼고 쳐다만 볼지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제주항공을 저는 압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렇게 M&A도 많이 일어날 거고 이제 다양한 산업들이 뜨고 지고 할 텐데 저는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 현대 경제학에 있어서는 이제 주된 관심사가 사람의 심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최근에는 윤리소비라는 개념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기업이 대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에 대해서 저는 호소하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퓨테이션이 중요합니다. 레퓨테이션. 네, 저는 이상직 의원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얘기한 게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러나 지금 1,600명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지금 정리해고 임금 체불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쁜 호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스타항공 직원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부의 저비용항공사 통폐합 기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비용항공사를 통폐합하게 되면 국민들은 독점적인 항공사에서 티켓을 사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고비용으로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는 논리가 생겨나는 거죠. 경제부총리가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대기업만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결국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격이 된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가불병의 역학구도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들어보니까 가불의 싸움은 이제 몇백억을 버느냐 못 버느냐의 그렇죠, 싸움인 것 그렇죠. 같고 병의 싸움은 이제 직장을 잃느냐 유지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더 심각한 거죠.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도록 병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이 기금운용본부의 수익으로 지급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도 부정적인 견해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제3금융중심지는 시기상조이며 서울과 부산에 집중해야 된다는 목소리인데요. 대통령 국정과제이자 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